굽이굽이 산이 이어진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다. 그러나 이곳 백두대간이 파괴되고 있다. 기암괴석을 자랑하던 삼척시 신기면 일대, 이곳은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산봉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인근의 자병산도 마찬가지다. 마치 뼈가 드러난 듯 허연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산. 도대체 지금 우리의 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림을 간직한 설악산 진동계곡.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산의 주인은 나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이 땅을 지켜온 나무와 숲. 숲은 생명을 품는다.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따구리는 이 숲의 식구다. 원시림이 사라지면서 희귀종이 된 까막딱따구리. 까막딱따구리가 이 숲에 사는 이유는 집 지을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청딱따구리는 이 숲에서 새끼를 키우느라 부상하다. 나무에는 또 다른 생명이 함께 살아간다. 토종벌도 이곳에 집을 지었다. 나무가 있는 곳, 그곳에 산이 있다. 산은 이름 없는 생명들에게도 넉넉한 품을 제공한다. 먹고 먹히는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는 곳.
산은 대자연의 영역이다. 그러나 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산림연구의 총본산이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위성사진을 통해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객석 방송에서 대규모로 개발된 위성사진으로 본 산은 어떤 모습일까? 조금 이동을 해봐서 조금 더. 원시림이 잘 보존된 강원도 지역은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 하늘에서 본 산은 여기저기 잘려져 있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 때문이다. 환경생태학회 조사에 따르면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에는 현재 72개의 도로가 설치돼 평균 8km마다 하나씩 도로가 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산림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로다. 그러나 산을 깎고 숲을 파헤쳐 만든 도로 가운데는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 삼척 봉화를 오가는 이 도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2년 9월) 개통된 이 도로에서 취재팀은 도로 이용률을 조사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는 단 한 대도 없다. 그렇게 난코스가 되놓으니까 도로가 이게 교통량이 만만해요. 평범하게 대중교통이란 거는 여긴 다니는 자체가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도요 관광버스는 며칠 있어봐야 보기 힘들 거예요. 일반 대형 버스는. 산을 깎아 만든 도로는 위험도 크다. 지난 3월 위험천만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낙석 300톤이 도로로 떨어진 것이다. 낙석 사고는 해변기가 되면 더 잦아진다. 무너진 돌과 흙을 치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흙이 무너져 내린다. 비가 오면 위험은 극에 달한다. 글쎄요, 다니다 보면은 어떨 때 뭐 산에서 돌도 떨어지고 지금 우리 주차 돌아오면서도 산에서 돌이 좀 떨어지고 막 이렇더라고. 위험성이 많죠. 백두대간의 주능선을 가로지르는 백봉령 도로. 지난 3월 17일 백봉령 고개에서는 낙석 방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것은 산 단면을 잘라내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산의 일부가 잘려나가자 산 위에서 도로로 흙이 흘러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산을 깎은 경사면을 더 깎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도로에서는 여름철 폭우나 해빙기 때면 의례 낙석 방지 공사를 해왔다. 산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도 이곳 공사에는 2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도로의 낙석 방지 공사는 이렇게 5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그럼 백봉령 그 도로에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까? CSMS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98년부터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보면보 공사가 어떻게 뭐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요. 도로를 내기 위해 무조건 산을 깎는 공법도 문제다. 커브길을 따라 길을 낸 이 도로는 태백과 정선을 오가는 국도다. 이곳 절개지는 깎아지른 듯 거의 직각 수준이다.
해마다 낙석이 쏟아져 내리면서 절개지 부근의 흙과 돌은 계속 유실되고 있다. 지난 3월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도 낙석 방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거듭되는 낙석과 낙석 방지 공사로 산새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두둥강이 난 흉한 모습으로 변했다. 저기 사람 저기 빠져 타고 올라가네. 이런 지형의 경우 작은 터널을 뚫었더라면 경관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산을 가로질러 도로를 내면서 산은 산대로 훼손되고 도로는 위험지역이 됐다. 전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총 길이 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다. 그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자병산이 있다. 위성사진을 보면 자병산 일대는 인근의 산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백두대간 한가운데 있지만 산 정상부는 이미 산림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한 시멘트 회사의 석회석 채석장이다. 산림은 물론 석회석을 캐기 위해 산까지 송두리째 깎아버렸다. 산자락까지 허옇게 드러난 이것은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산.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이름난 삼척시 신기면 일대는 아예 산봉우리가 잘려나갔다. 이곳 역시 시멘트 회사의 석회석 광산으로 이용되면서 산이 순환을 겪고 있다. 이것이 석회석 방산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부터. 그동안 산은 완전히 제 모습을 잃어버렸다. 산 위에 올라가자 눈길이 닿는 것은 온통 돌뿐이다. 거대한 도시를 방불케 하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돌을 갈아 시멘트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한 해 약 1,300만 톤 정도. 시멘트와 산을 맞바꾼 셈이다.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채석 광산은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석회석 광산은 사업이 끝나면 바로 복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과연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미 채굴이 끝난 석회석 광산이다. 돌이 깎여나간 비탈에는 계단식으로 흙을 쌓아놓았다. 한 단의 높이는 10여 미터. 그곳에 나무를 심어 복구를 했다. 모든 게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저희들 지금 저편에 사면 저쪽 편에 보이는
저 복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 자연 상태가 됐거든요. 전원 복구 같은 거는 지금 세멘트 업계에 그 벤치마킹하는 모델링 케이스입니다. 저게 산림청이나 다른 데서도 야 이거 복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저 쌍용 복구를 좀 보고 배우라 그러나 하는 식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굴이 끝난 석회석 광산 복구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의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는 이 광산의 복구 상태는 여전히 부실해 보인다. 여기저기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무도 눈에 보이는 쪽에만 심기 일수다.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나무 뒤편은 방치돼 있다. 복구는 이렇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무가 심어진 곳에도 흙은 거의 없다. 제대로 하려면 돌을 모두 골라낸 다음 60cm 이상 흙으로 덮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복구 지역에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은 눈가림식의 잘못된 복구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인근에 또 하나의 석회석 광산을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 사진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넓은 규모다. 지난 3월 16일 취재팀이 이 채석 광산을 찾았을 때 텅 비어 있었다. (1969년부터) 채굴이 시작된 이곳은 10년 전 이미 채굴이 다 끝난 폐광이다. 그러나 복구한 흔적은 없다. 그런데 이곳으로 덤프 트럭이 들어왔다. 잠시 후 트럭은 이곳에 흙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쏟기 시작했다. 한 차 가득 싣고 온 이것은 무엇일까? 이곳에 흙을 붓는 차는 한 대가 아니다. 먼저 흙을 붓고 나자 이번에는 다른 차가 다시 흙을 붓기 시작했다. 흙을 붓자마자 트럭은 이곳을 빠져나갔다. 트럭이 부은 것은 무엇일까? 분명 일반 흙은 아니다. 자세히 보니 석회석을 잘게 부술 때 생기는 돌가루다.
이 돌가루를 가져다 부으면서 이것은 높이 50m가 넘는 언덕이 하나 생겼다. 이뿐이 아니다. 버려진 돌더미 사이에는 건축 폐자재까지 섞여 있다. 이런 곳에서 나무가 자랄 리 없다. 깊은 산속에 있는 이곳은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는다. 잠시 후 다시 트럭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트럭은 돌가루를 버리고 이곳을 빠져나간다. 이 트럭이 어디서 왔는지 이번에는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석회석을 잘게 부숴 가공하는 공장이다. 석회석은 석회 함량에 따라 시멘트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일반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석회 함량이 낮은 돌은 잘게 부숴 작은 돌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돌가루가 생긴다. 폐광에 갖다 버린 돌가루는 바로 여기서 나온 석회석 가루인 것이다. 석회석 가루는 작업장 밖으로 내보낼 경우 산업 폐기물로 간주되는 물질이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 옆에 있는 개울은 돌가루 때문에 물이 온통 회색벌이다. 개울가에는 발이 빠질 정도로 돌가루가 쌓여 있다. 진눈깨비가 내리자 진흙은 작은 물길을 따라 개울로 흘러들기 시작한다. 이 산에서 흘러나온 개울물은 맑은 물과 계곡으로 이름난 무릉계곡으로 흘러든다. 무릉계곡으로 흘러든 물은 동해 시민의 식수원이 된다. 무릉계곡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그 물이 지금 현재 거기서부터 이 지점까지는 약 2km 지점인데요. 2km 지점에서 이것이 땅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동해 10만 시민이 먹는 집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던 그 집수장의 물을 동해 시민이 먹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식수가 전부 다 석회석의 성분이 많다라고 보고요. 광산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오염만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에 있는 금산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산세가 아름답다. 그러나 금산 뒤쪽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산 반쪽이 완전히 사라졌다. 1967년 공사허가가 난 이후 지금까지 채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골재를 채취하는 이곳은 30여 년간 돌 깨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산은 온데간데 없이 평지가 됐다. 문제는 복구다. 철망열이 쳐 있는 부분은 복구가 끝난 부분입니까? 저쪽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나무가 지금 안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낙석한 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다시 이제 계속 작업을 해나가죠. 지금 복구 작업을 또 지금 망 씌우고 그 안에 또 덮고 씌우고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망 씌운 부분은 그러면 다 복구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산 정상부 바위는 흙을 덮어 복구하는 것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최대한 돌을 캐기 위해 수직으로 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수직으로 산을 깎은 경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그물망을 씌워 낙석을 방지하는 게 고작이다. 얼기설기 무성의하게 망을 씌운 것은 안전이나 미관상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꼭대기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나무를 심어 복구한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1, 2m 크기의 나무를 2m 간격으로 심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폐광사는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 보시다시피 저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만 환경 오염이 되는 거로 아는데 이게 바로 생태계 파괴고 환경 오염이고 경관 훼손이죠. 여기 사람들이 지나면서 저거 보면서 그 경관에 있어서 상당히 흉측스러운 모습을 늘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피해라든지 손실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흙으로 쌓은 부분은 불과 40m. 나머지 88m는 깎아지른 바위를 드러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128m의 산을 파헤친 인간이 자연에 남긴 상처다. 채석장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암 괴석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속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기암 괴석과 소나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깊은 산은 물줄기를 만든다. 속리산 화양계곡은 화양 구곡으로 불릴 정도로 맑은 물과 빼어난 경치가 절경을 이룬다. 넓게 펼쳐진 단석과 울창한 숲. 그러나 이 계곡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소나무가 아름답다고 해서 마을 이름에도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 삼송리 마을.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800m 벗어난 곳에 있는 이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산 한쪽 면이 움푹 패인 채석장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 계곡들이 전부 다 돌뿐이 없는 계곡들이에요. 근데 모래가 쌓인 데는 총 10여 헥타의 바위산이 잘려나갔다. 이곳에 채석장이 들어선 것은 15년 전의 일이다. 바로 보시면 저쪽에 보이시는 봉우리가 바로 국립공원 지역인데 거기서 계곡 하나 넘어온 이 지역에 이제 채석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백두대간 능선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서 물이 내려가는 쭉 따라서 내려가면 이제 화양동이라고 이제 거의 국립공원 내에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있고요. 이런 지역에 이제 채석장이 위치했다는 것이 진짜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산속에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 계곡을 막아버린 것이다. 계곡을 막은 다음 그 위에 돌을 가공하는 작업장과 사무실을 만들었다. 삼성리 채석장은 좋은 화강암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업자들은 계곡 바닥까지 채석을 한 상태다. 돈이 되면 무조건 채굴을 일삼은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이것은 산등성이는 물론 계곡마저 사라졌다. 과연 계곡을 막고 채석을 하는 것이 불법 행위는 아닌지 알아보기로 했다. 계곡을 메워서 사업을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협의 의견으로서 원형지를 보존하게끔 할 겁니다. 저희가 한다면은. 그러나 삼성리에서는 채석장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계곡에 석축을 쌓아 물길을 막는 일이 버젓이 자행됐다. 물길을 막은 결과 계곡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모래가 쌓이면서 계곡 주변의 나무 밑둥이 1m 이상 모래에 뒤덮였다. 계곡 주변의 풀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산이 훼손되면서 마을도 예전의 모습을 잃었다. 자연이 변하면서 마을도 변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하천이 됐다. 대신 개울물에는 돌가루만이 흐르게 됐다. 뭐 개구리 같은 거나 메기, 가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 찾아볼 때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전에는 뭐 기름이 조금 유출되고 그래갖고 그게 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 구멍이라는 거는 다 토사 유출되고 다 미고 그 살 곳이 없는데도 그런 건 살지도 못해요. 그 생태계가 너무 파괴가 돼가고 그래갖고. 삼성리 뒷산은 하루가 다르게 원래 모습을 잃었다. 기암 괴석은 사라지고 대신 바위는 흉한 모습으로 변했다. 바위와 함께 있어야 할 나무도 쓰러져 갔다. 채석장 주변에는 벌목된 채 버려진 나무도 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직경 40cm가 넘는 이 나무의 수령은 얼마나 될까? 하나, 둘, 68년에. 68년에 60년이 넘은 소나무까지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베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3일간 이 채석장 일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다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한 결과 보니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이 반듯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원래 저 허가 저기로 보면은. 근데 그 이쪽으로 튀어나온 부분하고 네. 저쪽으로 저 위 상단 부분이 덜 좋은 부분이. 예. 주로 이제 돌을 좋은 쪽을 찾아서 이제 파먹다 보니까 그 부분이 허가 구역을 상당히 이제 벗어나 가지고. 채석장의 불법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린 사람은 바로 삼성리 주민들이다.
현재 주민들은 채석장 반대 운동을 하면서 주민 5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채석장 반대 운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장단지고 뭐고 그만 그 돌가루가 하얗게 다 묻어. 손을 이렇게 하면 손에 막 한 바닥 묻어. 아직 망했어. 쫄딱 망했어.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가 관광지가 좋은데요. 그럼 뭐 옛날부터 짓바라게 그러나 괴산군청의 입장은 다르다. 아니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져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라. 해주고 허가 내고 그러면 더 한 것도 없고 덜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저들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죠. 이 문제로 2002년 충청북도는 삼송리 채석장과 관련 괴산군 관계자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계 공무원이 불법 채석을 적발하지 못하고 불법 진입 도로까지 묵인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판단하에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산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은 한 번 훼손되면 사실상 본래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산을 깎으려는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는 지난 2001년 골프장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30만 평에 이르는 산과 숲이 깎여나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산이 훼손돼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이곳 백운산 일대도 이런 위기에 처했다. 지난 96년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은 환경부가 아닌 강원도에 맡겨졌다. 환경단체의 우려 속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강원도는 일사천리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골프장 건설이 한창인 강원랜드는 위성사진에도 훼손된 산이 넓게 드러날 정도로 그 훼손 정도가 심했다. 현재 이곳에는 또 다른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골프장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스키장 건설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3월 17일 취재팀은 학계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 스키장 부지로 알려진 백운산을 찾았다. 스키장 부지에 대한 산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가로 세로 50m 넓이 안에 살고 있는 나무의 종류와 산림 상태를 측정해봤다. 먼저 생장추를 이용해 나무의 수령과 크기를 쟀다. 2, 3, 4, 5, 6, 7, 8. 수령 20년이 넘은 나무가 밀집된 지역은 보존을 위해 개발 허가를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령 20년이 넘은 나무가 쉽게 발견됐다. 23, 24, 25, 26, 27, 28, 29, 30, 31. 취재팀은 모두 3군데를 표본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곳곳에서 수령 20, 30년이 된 나무가 상당수 확인됐다. 이쪽인 것 같은데. 못 자라다가 옆에 나무가 많이 작은 곳에 다 쓰러졌다. 15, 16, 17,
예, 이 지역을 매목조사 해본 결과 교목층에는 신갈나무하고 사슬의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그 교목층의 키는 13 내지 14m, 그다음에 흉고 직경은 15에서 20cm, 그다음에 수령은 25에서 35년생 정도로 나와서 녹지안도 등급 8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재팀은 강원랜드가 파악한 산림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잘라지니까 강원랜드는 이 지역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다. 여기입니까? 예. 강원도에서 통과시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환경부가 정한 녹지 가운데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8등급은 15.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발행된 강원도 개발 계획들을 보면 결과가 다르다. 24.9%로 환경영향평가서와 무려 10%의 차이가 난다. 또 하나, 희귀적인 주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주목 군락지는 당초 사업 계획에서 재배시켜 그대로 보존한다는 게 강원랜드의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모두 60여 그루의 주목이 발견됐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조사에서 200여 그루로 다시 늘었다. 백두대간 가운데서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희귀하게 서식하는 주목은 보호대상 식물이다. 빙하기 식물인 주목은 한반도가 빙하기를 겪었음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다. 눈이 많고 추운 곳에서 자라는 주목나무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 환경부가 정한 천연보호림이다. 이곳에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희귀식물인 주목이 살고 있는 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곳에서 발견된 주목은 강원랜드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희가 따로 이 강원랜드와 따로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쪽 백운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400그루 이상의 주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이 훼손되면 숲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숲을 되찾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해발 1100m, 백두대간의 허리인 대관령. 3월에도 폭설이 내리는 이곳은 나무가 자라기 힘든 자연 환경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공들여 만든 10만 그루의 인공숲, 바로 대관령 특수조림지다. 1974년도에 조림을 32헥타르 했는데 거의 다 메말라 죽고 겨울에 얼어 죽고 바람에 뒤로 뽑혀 날아가 죽고 이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쪽 백두대간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특수조림을 했는데 바람이 세니까 잘못 방풍책을 썼습니다. 대관령을 넘나드는 바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래서 대관령에서는 나무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가 자란다. 이런 악천후를 견디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람막이다. 바람막이 덕분에 눈 속에서도 나무는 겨울을 나며 더디게 자라기 시작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관령의 숲이 만들어졌다. 무려 20여 년 만에 사람들이 이뤄낸 기적이다. 훼손하기는 쉽지만 한 그루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대관령은 말해준다.
봉우리 어깨를 맞대고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 산에서 나무는 숲을 꿈꾼다. 지난 3월 19일 동아분교 전교생 20명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봉화산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아이들처럼 천천히 자란다. 발로 밟아줘 이제. 밟아. 꼭 밟아줘.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아이들처럼 누구에게나 희망이다. 이 나무를 숲으로 키워내는 것은 산이다. 불 던져라. 모든 생명을 품어내는 어머니의 품 같은 산. 지금 그 산이 사라지고 있다.